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새해가 시작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1월 1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1월도 끝이 나네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2월, 3월도 금방 가겠죠? 아무튼요. 요즘은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 빨리 간다는 생각이 걱정이 됩니다. 아, 나이가 드는 게 참 걱정이다. 참, 난 아직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할 나이가 점점 내 곁을 스쳐가고 있는데,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많이 도태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러고 있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래요. 좀 고민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10대, 20대 때는 참 빨리 나이가 더 들어갔고 돈을 벌어서 못 해본 것들을 하면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30 중반인 나이가 되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있는 걸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래요. 누군들 안 그렇겠냐마는 어찌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걸 야속해 할수록 외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록 그 사람의 시간은 더 빨리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왠지 그죠? 뭔가 이루어야 할 것 같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죠. 뭔가 계속 비교하게 되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다들 그러시겠죠? 그래요.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걱정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걸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저 언젠가 지금보다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참 젊은 그 시절에 잘 살았다. 그래도 난 그때 열심히 살았지. 그 시간 잘 보냈지. 라고 조금은 덤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죠. 정말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하나를 갖고 와 볼게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일 나머지 단 4%만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 그쵸. 걱정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정작 답이 없는 걱정이 참 많다는 겁니다. 답을 낼 수 없는 걱정이요. 나이가 드는 게 참 야속하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좀 답이 없죠. 나이가 드는 걸 어쩌겠어요. 그쵸. 근데 정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런 걱정이 들면.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주 어떤 비일비재하게 뭔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된다면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너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진 않나? 왜 많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해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그 걱정이 많은 이유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좀 별게 다 걱정이 돼요. 정말. 그런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 순간에 나이가 드니 슬프다. 우울해. 또 오늘의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벌써 이런 계절이 참 애달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렇게 즐거운 순간에 그렇게 행복한 순간에 그런 걱정은 참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죠.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서 되게 액티비티하게 논다는 것. 그죠? 여행도 가고. 거기서 우리는 여행을 가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걸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움직이는 건 다른 말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은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운동이라고 뭐 거창할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전 몸소 체험했습니다. 2, 3년 동안 저는 계속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 걸었는데 너무 기분이 바뀌고 잠이 잘 오고 가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참 몸을 움직이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한 방법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늘 인생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걱정스러운 일은 안 생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내 인생에 걱정거리나 우울해질 만한 거리가 인생에 닥쳤을 때 나의 대응력이나 또 회복력을 크게 올려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란 거 아시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체내에 분포하는 양이 우리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물리적으로 증가된다고 해요.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주면 기분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우리 뇌 속의 해마, 전전두 피질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의 변화 말고도 이런 운동이 우리의 어떤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요. 사람이 수면이 부족하면요, 걱정이 참 많아져요. 이건 이제 불안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을 움직여서 수면의 질을 높여놓으면요, 평소에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걱정거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안, 걱정, 우울 이런 거는 다 같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옵니다. 이제 불안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런 어떤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주고 잠 잘 자고 그런 게 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려도 큰 걱정거리가 진짜 내 인생 한가운데 빡 하고 놓여있을 때 그때는 진짜 운동이 웬 말이냐,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죠. 그때는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시간 조금 내서 걸으면서 걱정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걱정거리 한가운데 놓였다 그러면 일단 한숨 쉬면서 신발 신으면서 그냥 바깥에 걸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게 내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1시간 걷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에는 그래, 답이 나왔어, 이제 걱정 끝, 이런 일은 참 드물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은 걱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 아마 안 힘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겼던 연예인들조차
TV 프로에서 자신이 이렇게 되게 힘들고 아픈 부분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렇게 행복하게만 보이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의 고민이 걱정이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힘든 사람 없죠. 그쵸? 다만 거기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버티며 사는 사람과 걱정에 짓눌린 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겠죠. 중심을 잘 잡으면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책 박세니 작가님의 당신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책에는 걱정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버틸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함께요. 저는 이 책을 오늘 읽었는데요. 참 뭐랄까 심리 상담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첫 장에서 자신이 겪은 큰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거기에서 자신이 회복되었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책에서 만난 박세니 작가님은요, 솔직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은 옳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에 담은 가치를 더 깊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범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소수겠죠. 사람들은 보통 처음 보거나 복잡해 보이는 일을 마주했을 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려운 것인지를 설파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급급하죠. 결국 실패하는 모습이 성공하는 모습보다 압도적으로 그려지면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헨리 포드의 말에 제가 조금 보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생각으로부터 성공과 실패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의 차이가 결국 결과로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내지 못한다는 이 단순한 원리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죠. 제가 이쯤에서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당신에게 달려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된다고 믿으며 행동할 때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며 행동할 땐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될 이유를 찾기에 무의식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뇌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것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며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어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땐 돈을 버는 일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며 제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파생된 곳은 아버지의 막대한 빚도 아니었고 저의 무능력도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 그게 제 목을 옥죄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는 일은 그 자체로 힘들며 할 수 없는 게 많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제 무의식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알게 되었을 때부턴 달라졌죠. 원래부터 긍정적이거나 원래부터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단지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으로부터 받은 암시대로 사람은 말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면죄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악영향 탓에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광명을 찾은 듯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걸 지켰습니다. 하지만 인맥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닌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했고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죠.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된다는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감동하면서 무의식을 정화시켰죠. 책에서 얻은 깨달음이 제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덧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왠지 모를 뜨거운 기운이 되어서 저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제 무의식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가 원하는 목표에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저라는 사람은 제 생각의 소산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간에. 자애심을 갖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어떤 일도 강철 멘탈로 쉽고 대담하게 결정하며 척척해내는 이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저를 계속 비교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심리적 늪에 빠진 적도 많았죠.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강철 멘탈의 수준에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간과하여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들은요, 아주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말과 타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한 사람들이죠. 특히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여기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처해도 강한 멘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 기가 꺾이고 인생을 탓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한없이 커 보일 테고 자신과는 다른 수준의 사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는 곧 스스로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지름길이죠. 대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담력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전설 속이나 신화 속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요. 대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져진 뒤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일 겁니다. 대범한 사람들은 삶의 아주 작은 일부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높은 수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법이죠. 문제는 처음부터 그 큰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체념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매일 노력하고 계속 성장하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굳어진 사람이라면 지속적인 노력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반드시 대담해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 인고의 시간을 다른 말로 성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분명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볼 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과 사물이 담긴 시작을 음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고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도전할 수 없게 돼요. 집안의 빚이 2억이 넘게 있던 시절, 20대였던 전 이 훈련을 심도있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시작에는 미치도록 뜨거운 의지와 열망과 그리고 또 진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죠. 인간은 모두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목도 가누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이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처음엔 맨손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점을 항상 상기했고 저보다 먼저 태어나 성공을 거둔 분들을 젊었을 때부터 대담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아질 이유도 작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자애심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쓴 확언을 마음 담아 전합니다. 스스로가 미워질 때, 환경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새로운 일 앞에 두려워질 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앞설 때, 이 확언을 꼭 읽어보세요. 성난 파도였던 마음이 잔잔하게 변할 겁니다. 자애심을 갖출 수 있는 확언.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노력한 사람일 뿐입니다. 난 매일 노력하고 매일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떠한 힘도 나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만큼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나를 하늘도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긍정의 언어로 삶을 채우세요. 유독 자신에 대한 질책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괴로운 마음을 쉽게 털어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서 과하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왜 자신을 질책하게 될까요? 첫째로 현재 모습을 미래의 모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족한 모습을 미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부족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계속 질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죽음이 도래하기 전까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굳은 결심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이 하는 말만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끝까지 노력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배우려는 마음만 갖춘다면 스스로를 질책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아마도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될 겁니다. 둘째로 인간은 완벽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이지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노력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게 되고 또 실수로부터 배우고 또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세요. 실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실수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무엇을 느꼈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깃든 진리를 내면화한다면 아마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당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무의식이 질책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참 쓸모가 없어.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 자, 이 말들은요, 읽기만 해도 기운이 달아나는 말들이에요. 이런 자책을 과하게 하고 있다면 그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래서 형성된 무의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무의식의 작용은 멘탈에 고스란히 전해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를 질책하고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가장 아껴야 하고 보살펴야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책은요, 가장 나답지 못한 일인 셈이죠. 그러니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자각한다면 아, 이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야 라는 말로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남들이 나에게 주입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구나. 그래,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난 질책이 아니라 발전을 원해. 라고요. 언제까지? 당신의 무의식이 긍정의 언어로 가득해져서 멘탈이 강해질 때까지. 아주 적게,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제 안에 움트는 목소리를 입 밖으로 냈다가는 혼나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실수를 저지르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했고 스스로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라난 환경은 정말이지 온갖 불평과 안 되는 이유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도 과격한 비난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마저 저의 내면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제 행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소산임을 알게 된 거죠. 전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 탓이 아니라는 해방감이, 그것이 주는 안도감이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남루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터놓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구분은 당연히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더 쉬운지 상상하기 쉽게 만듭니다. 결론은 항상 외향적인 사람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치게 되죠. 그런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공은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진리나 법칙을 내면화시켜서 그걸 발현시키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성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일보다 수많은 지식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내면화시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MBTI나 성격 검사를 방패 삼아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구분짓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서라도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상담 시간이 무르익으면 자신의 삶을 지독히도 괴롭히는 원인을 내성적 성향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자신이 힘든 이유가 내성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태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 때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눈을 돌리는 건 정말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스로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타고난 성격 탓이라고 믿고 싶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미봉책에 불과한 유혹에 자꾸 넘어가면 상황은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성적이라는 한계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음에서 지우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동시에 갖고 있는 성향을 굳이 한쪽으로 확정한 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쓰이고요.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마음의 족쇄를 풀어내려면요,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제 와서 제 자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면 제 말이
참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믿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내성적이었나요? 그리고 그런 결정은 누가 내렸나요? 모르긴 몰라도 스스로의 성향을 완전히 판단하기 전에 주변인의 의견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신의 선택보다는 당신을 내성적이라 규정하는 환경이 우선시되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전문가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심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압으로 자신이 내성적인 사람임을 굳게 믿어버렸을 겁니다. 당신을 내성적이라고 말하는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내성적이라는 자기인식 속에 갇힌 상태로 아마도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요. 당신은 사실 내성적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니까요. 전제가 있다면 자신을 믿기 위한 행동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전제는 이미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법칙과 또 진리를 최대한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일일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행동화하는 일이고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실천하세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성취감이 쌓여서 자신이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생각 그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겁니다. 잘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으세요. 이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